여러분, 혹시 은퇴 후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50대 중후반, 빠르면 40대 후반에도 은퇴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이 옅어지고 회사는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직장인들은 퇴직 후 삶을 점점 일찍 고민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은퇴를 끝나면 쉴 수 있는 시간 정도로만 막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작 은퇴 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생활비나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살 때가 많죠. 오늘은 월급 700만 원씩 받으며 백화점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박 점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과 그로 인한 고충을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 얘기는 아니겠지? 쉽지만 막상 닥쳐보면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무서운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박 점장님 사례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은퇴 후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3가지 정도 덧붙여 볼까 해요. 조금이라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똑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퇴직 후 월 영원의 충격. 박 점장님은 55세까지 백화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했어요. 30년 넘게 한 우물을 판 셈이죠. 처음에는 평범한 판매 사원으로 시작해서 점장까지 올라갔으니 누구나 인정하는 회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월급도 700만 원 정도 받았고 때때로 인센티브나 보너스가 추가로 들어오니 금전적으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퇴직과 동시에 수입이 영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퇴직금을 받았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박 점장님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물론 받았죠. 문제는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무심코 이걸로 한번 여행도 다녀오고 집 인테리어도 좀 고치고 하며 큰 돈을 쓰기 시작했는데 고정 수입이 없는데도 과거 생활 패턴과 비슷하게 지출을 하다 보니 순식간에 현금이 줄어들었습니다. 평생 직장에 다닐 때에는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모자라도 카드로 메꿔가며 살았었죠. 어차피 다음 달 월급 나오면 갚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되자 그 빈자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졌다고 해요. 게다가 백화점 근무 특성상 옷이나 외모 관리에도 비용이 많이 들었고 접대 차원에서 지인들과 식사나 모임 자리가 잦았죠. 이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끊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퇴직 후 한 달 만에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은퇴의 황금기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정작 현실은 통장 잔고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때 박 점장님이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 열심히 일만 했지 은퇴 후 준비는 하나도 안 했구나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충격적이면서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2. 은퇴 후 겪기 쉬운 3가지 대표 사례. 박 점장님만 이런 위기를 겪은 게 아닙니다. 사실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사례들이 있어요. 적절한 대비 없이 설마 내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막상 당해보면 큰 낭패를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할까 두려우실 텐데 미리 사례를 보고 대비책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적금을 줄줄이 해지했어요. 52세 중소기업 대리 출신 어씨. 어씨는 52세가 되도록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일하면서 번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썼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퇴직 시점에도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었고 퇴직금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죠. 그래도 혹시 몰라 소액 적금 몇 개를 들어놨는데 월급이 끊기니 처음에는 아껴서 쓰다가도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지출에 적금을 하나씩 해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적금 해지할 땐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갔는데 2번째 해지할 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랍니다. 결국 3번째, 4번째 통장까지 깨지고 나서는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남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극도로 올라왔어요. 어씨에게 부족했던 건 퇴직 후 생활비 시뮬레이션과 구체적인 수입원 확보 방안이었습니다. 미리 퇴직 전부터 부업이나 재취업 준비 혹은 투자 및 연금 활용 방법 등을 알아봤다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말이죠. 이 부모님 병원비로 퇴직금 거의 다 썼어요.
58세, 공기업 과장 출신 B씨. B씨는 공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다가 58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일하면서 적지 않은 퇴직금을 받았고 그중 일부를 투자해볼까 고민도 했죠. 그런데 퇴직한 지 몇 달 만에 부모님이 크게 편찮으시면서 의료비가 폭등하게 된 거예요. 평소라면 월급에서 꾸준히 지원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라 퇴직금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병원비가 생각보다 훨씬 컸고 상당히 장기화되었다는 점이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부모님 병원비로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본인 은퇴 후 생활까지 챙겨야 했는데 갑작스럽게 생긴 의료비가 불어나는 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B씨에게 부족했던 건 비상 상황에 대한 예비 자금 마련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보험이나 노후를 대비한 별도의 긴급 자금 플랜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3퇴직 후 제대로 안 쉬고 스트레스성 질환이 왔어요. 60세, 무역회사 임원 출신 C씨. C씨는 무역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다가 60세에 은퇴했어요. 그동안 치열하게 일만 해왔으니 퇴직 후에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거라는 기대가 컸죠. 문제는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공허감이 확 밀려왔다는 겁니다. 몇 주는 꽤 즐겁게 보냈지만 시간이 길어지자 어디론가 소속되지 않았다는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엄습했어요. 결국 C씨는 이 상태를 견디다 못해 다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감으로 여러 사업 아이템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처음이라 쉽게 착수하기 어려웠고 그렇다고 집에서 가만히 있자니 우울해지고 이런 악순환 끝에 스트레스성 불면증과 소화 장애까지 찾아왔습니다. 은퇴를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던 게 완전히 빗나간 거죠. 3. 왜 이런 문제들이 터질까? 누구나 알고 있긴 합니다. 은퇴하면 수입은 줄고 지출은 줄이거나 관리해야 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막연하게 넘어가곤 해요. 그리고 은퇴 후 첫 한 달, 첫 1년 안에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현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주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목돈이 눈앞에 있으면 쉽게 써버린다. 퇴직금이나 적금 등을 목돈으로 손에 쥐면 이 정도면 당분간 괜찮겠지 싶어 과거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남은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걸 깨닫죠. 추가 수입 계획이 없다. 퇴직 후에 당장 다시 취업하기 어렵거나 사업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고정 수입 없이 지출만 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월 50만 원이라도 들어올 구조를 만들어 놨다면 숨통이 트일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미래를 위한 구체적 시뮬레이션 부족. 의료비, 가정사, 주거비, 여가 취미여행 비용 등 은퇴 이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나가곤 합니다. 막연히 연금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지출 패턴을 월별, 연도별로 미리 계산해 놓으면 좋습니다. 4. 은퇴 후 삶, 이렇게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은퇴 후 이런 파국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완벽한 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지출 구조나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그래도 몇 가지 공통된 팁이 있습니다. 1. 적절히 끊어낼 것은 끊자. 과거 직장 생활 습관을 100%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특히 의류, 외식, 술자리 등 불필요한 지출을 체면 때문에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상황에 맞게 라이프 스타일을 조정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 플랜 B, C를 마련하자. 은퇴했다고 해서 곧바로 수입이 사라지는 상황을 받아들이기만 할 수는 없죠. 작게라도 무언가 시작해 보세요. 파트타임 일자리나 취미를 활용한 소액 창업 혹은 재능 기부 형태로라도 사회와 조금씩 연결되어 있으면 삶의 의욕과 함께 적은 수입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 공백을 두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 은퇴는 언젠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직장 생활에만 몰두하기보다는 내가 퇴직 후 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를 미리 구상하고 관련된 공부도 해두면 큰 도움이 돼요. 전업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기 어렵다면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 조금씩 경험을 쌓아보세요. 4. 가족 지인들과의 소통도 중요.
배우자나 자녀 혹은 부모님 등 지원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미리 서로의 은퇴 이후 계획과 재정 상황을 공유해야 해요. 막상 나도 퇴직했으니 버는 돈이 없는데 자녀 학비가 이만큼 더 들어가네? 하는 식으로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으면 대책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5. 마무리하며 박 점장님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아니 700만 원씩 받던 사람이 어떻게 퇴직 후 한 달 만에 무너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은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30년 동안 느끼던 압박에서 해방되는 순간이면서도 동시에 수입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첫걸음이기도 하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시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극심한 혼란과 스트레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퇴직과 동시에 급격히 달라지는 환경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지금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혹은 이미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작은 것부터 점검해 보세요. 생활비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수입원을 어디서 만들 수 있을지,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충분한지 이런 사소한 점검과 계획이 모여서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은퇴. 그 시기에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준비된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준비 없는 은퇴는 추락의 시작이다. 조금 자극적인 말처럼 들리겠지만 박 점장님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 은퇴 후에도 더욱 빛나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